인류의 오랜 꿈인 보이지 않는 전사를 만들어낸 스텔스 기술의 숨은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역사는 놀랍게도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5세기 중국의 손자는 이미 손자병법에서 전쟁에서의 은폐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비정규군인 게임키퍼들이 처음으로 위장색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현대 위장 기술의 시초가 되었죠. 하지만 진정한 스텔스 기술의 시작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1916년 영국은 놀라운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SS급 소형 비행선을 개조해 소음 제거 엔진을 장착하고 검은색 가스백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 비행선은 독일군 지역을 야간에 정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상에서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지만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는 실패해 결국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더 진보된 시도가 있었습니다. 독일 해군은 유보트에 고무 코팅을 적용했는데 이는 소나를 교란시키는 원형 공기 주머니가 포함된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텔스 기술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956년 CIA는 U2 정찰기의 레이더 반사단 면적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의 물리학자 우핌체프가 쓴 물리적 회절 이론에서의 엣지 웨이브 방법이라는 논문이 미국 정보기관의 눈에 띈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적국의 연구가 현대 스텔스 기술의 기초가 되었죠. 이 논문은 비행기 형상이 레이더 탐지에 미치는 영향을 수학적으로 설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록히드사는 F-117 라이트호크를 개발했습니다. 현대의 스텔스 기술은 4가지 핵심 원리로 구성됩니다. 첫째, 레이더 흡수 머티리얼이라 불리는 특수 소재입니다. 이것은 전자파를 삼키는 특별한 도료인데요. 미세한 철 구체가 들어있는 아이언볼 페인트가 대표적입니다. 이 작은 철 구체들이 들어오는 레이더파와 공명하면서 그 에너지를 열로 변환시켜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반사되는 신호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또한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를 만들어 그 틈새를 페라이트 기반의 RAM으로 채웁니다. 레이더 에너지가 이 미로 같은 구조에 갇혀 사라집니다. 둘째, 적외선 감소 기술입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는 적외선 탐지기에게 마치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차갑게 식히고 넓게 분산시키는 특수장치를 사용합니다. F-117의 경우 배기구를 날개 위쪽에 배치해 아래 방향에서의 탐지를 차단했고 B2 스피릿은 배기가스에 차가운 공기를 주입해 온도를 낮추죠. 더 나아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잘 흡수하는 파장대로 배기가스 온도를 조절하여 적외선 신호를 최소화합니다. 셋째, 특수 형상 설계입니다. 일반 항공기의 수직 꼬리 날개는 레이더파를 곧바로 반사시키는 완벽한 반사체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F-117은 꼬리 날개를 기울였고 B2는 아예 수직 꼬리 날개를 없애버렸죠. 또한 구조물의 모서리를 소수의 방향으로만 정렬하는 평행정렬 기술도 사용합니다. F-22 랩터의 경우 날개와 꼬리 날개의 리딩 엣지를 같은 각도로 맞추고 공기 흡입구 바이패스 도어나 공중급유 입구까지도 같은 각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더 신호가 특정 방향으로만 반사되어 마치 일시적인 반짝임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라디오 주파수 방출의 최소화입니다. F-117은 무기 조준을 위해 수동형 적외선 센서와 저광량 텔레비전 센서만을 사용합니다. F-22는 더 발전된 LPI 레이더를 탑재해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표적을 맞출 수 있죠. 통신이나 레이더는 꼭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마치 밤에 손전등을 잠깐만 사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감추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기술이 적용된 현대의 스텔스 항공기는 레이더에 작은 새나 큰 곤충 정도로만 보인다고 합니다. B2 스피릿은 이런 기술의 집약체로 날개와 동체가 하나로 이어진 혁신적인 날개형 설계를 채택했고 비행운을 감지해 고도 변경이 필요한 시점을 알려주는 첨단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죠. 바다에서도 스텔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주멀트급 구축함, 비스비급 초계함, 투천급 스텔스 초계함 등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현재 연구되고 있는 미래 스텔스 기술입니다.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은 이온화된 가스를 이용해 레이더 반사단 면적을 줄이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전자기파와 이온화된 가스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기체를 레이더로부터 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양한 방식이 연구되고 있는데 정전기를 이용하는 단순한 방식부터 레이저 방전을 이용하는 복잡한 방식까지 있습니다. 마치 비행체를 투명한 플라즈마 구름으로 감싸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적용에는 아직 여러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기 메타표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항공기의 형상을 바꾸지 않고도 레이더파를 원하는 방향으로 굴절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체커보드 메타표면과 기울기 지수 메타표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는데요.
기존 스텔스 기술이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성능을 희생해야 했다면 이 기술은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비행 제어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윙즈 기술은 비행 중에 날개를 변형시켜 공기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체역학 기술도 더해집니다. 복잡한 기계 부품을 더 작고 단순한 유체 시스템으로 대체해서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줄이는 것으로 영국의 BAE 시스템즈는 이미 디먼과 MAGMA라는 실험용 무인기로 이 기술을 시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DARPA가 X-65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2025년 초에 공개되어 같은 해 여름 첫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텔스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를 피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항공기 자체의 성능도 높이면서 은밀성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장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스텔스 기술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